네, 그럼 먼저 톡 행사 진행하기 전에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헝거를 연출한 강다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 시간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헝거에서 유지역을 맡은 김유나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오는데 완전 소풍 가는 기분으로 여기 왔거든요. 산을 보는데 산에 나무들이 완전 푸릇푸릇하니 꼭 브로콜리를 막 꽂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저희 영화 헝거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헝거에서 서진 역을 맡은 정민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살 최은입니다. 우리 헝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윤아 배우님은 어제 명동역 CGV에서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초입에 들어가는 이 멘트를 어제도 똑같이 하신 건 아니신 거죠? 네,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너무 이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신 건가 했는데 역시 다르게 오늘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한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관객분들의 질문이나 감상평을 소화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좀 어떤 면에서 약간 벙찌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예산의 SF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좀 약간 영화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빌딩과 그 하촌이라는 사회에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그 어떤 구조를 보자마자 옛날에 그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기준으로 한쪽 면에는 이제 편에는 그 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또 이제 좀 서민층의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가 마치 계급화돼가지고 아이들마저 이제 서로의 이제 섞이지 못하게끔 이제 이렇게 편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심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딱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감독님께 일단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헝거는 일단 SF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뭔가 일상에서 좀 억눌려 있던 어떤 소녀가 여학생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해보면서 완전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그런 SF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들판에 떠있는 구라는 그런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거대한 뭔가 기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앞에 서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그 커다란 구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관객분께서 첫 시작 얘기로 상당히 난해했다 이런 어떤 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차차 이제 좀 풀어가면서 좀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저는 사실 캐스팅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 정민정 배우님께서 연기한 서진은 이렇게 말이 많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얼굴로서 이제 어떤 사연의 많음을 되게 많이 잘 드러내고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윤우 배우님께서는 그냥 딱 봐도 장난꾸러기의 어떤 느낌들이 이제 물씬 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이제 그 윤아 배우님께서는 그냥 그 유지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 배우님들을 캐스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나 같은 경우에는 유지라는 역이 지금 영화 설정상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캐스팅을 진행하면서 그 10대 분들을 만나보기 전에 20대 분들부터 먼저 만나보면서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케이스였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찾다가 유나 어머님께서 이제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무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제가 뭔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상상했던 유지가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한 번에 다가왔던 것 같아서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되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정이는 그 서진이라는 역이 좀 그 기획 단계에서는 없었고,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탈고하는 과정에서 촬영 좀 전에 추가되었던 씬들에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딱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민정 배우가 그런 둘과의 어떤 시너지도 같이 있을 때 너무 정말 마음에 들었어서 그렇게 민정이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우도 너무 지금은 9살인데 그때 당시에는 7살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게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떤 이미지나 연기력들이 제가 뭔가 생각했던 것들과 많이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으로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좀 난해하다는 어떤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관객분께서는 이제 배우님들은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시긴 했는데, 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소화하기가 좀 여러모로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았을 때의 어떤 느낌과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가장 좀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이 있다면 각각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아 배우님부터.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SF라는 느낌에 되게 새롭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 또 유지라는 역할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아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연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는 맨 마지막 장면에 다른 차원의 유지가 나오는데, 그 다른 차원의 유지를 어떻게 연기로 표현을 해야 할지 되게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제가 가장 잘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서진이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이랑 다른 친구랑 있을 때는 계속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맴도는 듯한 느낌의 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어울리지 못하고 맴도는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서진이라는 아이는 되게 뭔가 조용하면서 이제 가정부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지? 이러다가 감독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뭔가 유지랑 같이 있을 때 뭔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좀 조용한 아이겠구나. 되게 뭔가 많이 얼굴에 많이 더 중심을 잡고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윤우 배우님은요? 저는 그때는 7살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엄청 좋은 영화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아직도 좋아요. 네, 윤호 배우님 그 저기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이제 생존자들의 이제 고소를 향하는 그 차 안에 있을 때 뒤에서 이제 곤이 자는 모습이 나오던데 실제로 잤나요? 아니면 연기였나요? 그거는 다 연기였어요. 네, 또 하나 또 물어보자면은 이제 자유땡땡을 이제 꺼내가지고 2개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그 아무도 리액션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윤우 배우님께서 먹었나요? 아니요. 먹는 척만 했어요. 아 척만 하셨고 네. 그 재밌게 표현이 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김에 좀 이렇게 여쭤보았고요. 저는 좀 극 중에서 그 유지와 서진의 어떤 그 관계가 약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절친의 그런 느낌보다는 뭐 이렇게 한 침대에 같이 있었다거나 혹은 이제 그 창에 어떤 햇빛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나 이제 주고받는 대사들이 꽤 이제 어떤 농밀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감독님은 그 두 배우님께 좀 어떻게 디렉션을 줬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아 배우님과 민정 배우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상신에 서진이한테 열쇠 목걸이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유지가 모으던 그 돈 금고 상자 열쇠거든요.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모든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모두에게 다 비밀로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비밀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진이라고 되게 상세하게 감독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이해를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마음이 통하고 또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인 서진으로 같이 유일한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1 때라 저도 그때 어떤 디렉션을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뭐 윤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혹시 좀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유지한테 서진이는 어떤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유지가 어떤 좀 갈망하는 또 다른 세계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뭔가 서진을 바라보는 유지의 시선 같은 것들이 10대가 가질 수 있는 그 혼란 속에 있는 마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규정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나랑 민정 배우한테도 말할 때도 이거는 뭐 동경이다, 뭐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기보다는 유나가 서진이 있다면 그게 어디가 됐든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 서진 자체가 좀 그 통로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명확한 논리나 어떤 맥락으로 보여줬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모호하게 잘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제가 느낄 때는 그 하촌과 빌딩의 어떤 나뉘는 어떤 그 부분 중 하나가 얼굴에 검은 칠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도 약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민정 배우님 딱 나왔을 때 얼굴에 검은 칠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등장할 때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약간 이런 어떤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민정 배우님께 묻고 싶네요. 저는 그때 좀 그때는 좀 외모에 신경을 쓸 때라 이러고 나가면은 되게 창피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맡은 역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하고 네 이렇게 칠하고 딱 이렇게 갈색 옷 입고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윤아 배우님도 이제 칠은 하지만
이제 안칠한 어떤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어떤 좋은 표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좀 소개를 해보자면 학생 때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진한 감동과 함께 현대인의 정신적인 갈등의 고뇌를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라고 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배우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다. 훗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최윤우 배우님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윤우 배우님 부모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아닌 걸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질문들도 관객분들 좀 소화를 해보자면 하늘에서 이제 라디오가 툭 떨어지는 장면에서 데스노트가 떠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슷한 설정이 있죠. 이때부터 뭔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는 사실 이 라디오 관련해서 좀 약간 재밌었던 건 약간 우스갯소리를 더하자면 사실 그 다른 차원의 이제 그 유지는 사실 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고작 그 건전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이거 좀 재밌기도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설정에 대해서 감독님은 뭐 그냥 딱히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없는지? 그 또 다른 유지가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가 있었기에 그 또 다른 유지도 유지한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 어떤 구가 유지가 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가 그때 후반부에 매개체로 작용이 됐다면 초반에는 그 라디오가 유지에게 뭔가 신호를 던지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되게 영화를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질문을 소개하자면은 다른 차원의 유지는 현실 유지에게 사실은 서진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잖아라고 되물었는데요. 유지가 하촌이나 다른 차원으로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빌딩에서의 안락한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는데 서진의 행방이 명분이 되었던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이 영화의 엔딩이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또 다른 유지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유지가 살고 있는 곳에 약간 전쟁이나 좀 싸움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유지가 유지를 속이면서 서로 자리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악역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이미 여기에선 죽어버린 또 다른 서진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유지가 그런 선택을 하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거는 유지의 선택이 자기만을 위한 어떤 첫 번째 선택이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신 부분도 저도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꿈 상자, 이제 유지가 돈을 이제 넣어놨던 그 상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없었다라고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그 저기 유민이가 그것을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 통 안에 돈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윤호 배우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뺏어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쭙는데 이실직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질문들 계속 또 소화를 해보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손금에 관한 어떤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손금이 바뀌면 뭐 우리도 바뀔까? 뭐 이런 어떤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손금에 대한 대사를 쓰게 된 어떤 이유, 그 소재를 어떻게 어디서 좀 착안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금에 그 생명선 있잖아요. 근데 제 생명선이 되게 짧아가지고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왜 손금이라는 걸 가져왔을까라고 저 스스로 좀 돌이켜 봤을 때 손금이라는 거는 그 혈액형 뭐 설명해주는 그런 것처럼 되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어떤 작은 희망 같은 거에서부터 하게 되는 행동이니까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 손금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 몸 안에 깃들어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진과 유지의 그 격차라든지 그런 벌어진 사이라든지 그게 좀 변할 수 없는 어떤 약간 조금은 좀 비극적인 맥락에서 손금이라는 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 대사에서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서진이가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유지가 바뀌게 되면 여기를 벗어날지도 모르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진은 아니 전부 바뀌는 것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실현이 돼서 토네이도를 통해서 다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정은 이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미래를 보고 싶다는 어떤 바람을 얘기하게 되는데 좀 민정 배우님께서는 이 좀 인상적인 대사를 뭔가 연기를 하실 때 좀 뭐랄까 좀 어떤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대사를 좀 소화하실 때 좀 어떤 인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이 대사를 소화할 때 내가 여기서 진짜 제가 딱 인상 깊은 장면이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형광펜을 칠하면서 대본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랬지만 네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 너무 잘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물으신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배우님. 네. 그러면 또 김윤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좀 장녀로서의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아이들을 많이 챙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유민이를 대신 이제 어머니 대신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나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울먹이는 거의 그 부분이 참 장녀로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재미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연기를 좀 체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뭔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어떤 기운으로 연기를 하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는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대본을 계속 읽으면서 유지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평소에도 유민이가 유리컵을 깨뜨렸을 때도 유지가 치우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민이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심정을 계속 이해하고 유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상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가 친구가 유지에게 이제 넌 뭐가 되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세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되게 좀 저는 약간 그 상황에서 동문서답처럼 들리긴 했는데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유지를 꾸며주는 얘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하신 거랑 덧붙여서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윤우 배우님께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그 유지를 이제 미시해가지고 친구들과 이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윤우 배우님이 그림을 그려요. 이제 집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이제
지붕이 꺼맣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어떤 막 이렇게 모양을 계속 표현하는데 그때 뭐 어떤 그림을 그려라 감독님이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창작 세계를 펼치신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그거는 그때는 감독님이 뭘 이렇게 그려라는 말 안 하셨고 그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럼 감독님께서는 그때 그 집을 색칠하는 장면이었는데 원래는 그 색깔을 예쁘게 칠하는 거였어요. 그 윤희한테 다가오는 어떤 집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서. 근데 현장에서 윤우가 그 검은색으로 막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그 윤우가 하는 그 색칠하는 그런 검은 집의 모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윤우의 그런 선택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씬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흰색과 검은색의 어떤 그 모형에 동그랑색 뭐 이렇게 네모난 그런 모형이 있는데 그냥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좀 흑백 논리 같은 것들을 좀 주입하고 싶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촌과 이제 빌딩의 이제 극과 극에 있는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나 뭐 싶어가지고 참 뜯어볼수록 되게 다양한 게 보이는 영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차제에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영화는 SF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사실 제작비가 4천만 원인데 이 정도를 구현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으리으리한 집과 빌딩 학교 밖에 비춰져 있는 그런 집들은 CG로 아마 처리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토네이도나 아까 말씀하셨던 둥근 원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CG로 처리하셨을 텐데 그리고 뭐 유지가 자게 되는 아예 침대에 뭐 LED 같은 것도 너무 좀 독특한 어떤 설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용감하게 진행을 하셨다 싶은데 4천만 원으로 어떻게 이런 CG를 소화하셨는지 감독님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작품을 위한 좀 여유를 챙겨줬던 것 같고요. 그 CG는 그 실장님이 독립 영화에 되게 열려 있는 분이시고 되게 사랑하는 분이셔가지고 어떤 제가 좀 설득한 측면도 있고 어떤 제가 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서 약간의 좀 큰 할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객분의 질문인데요. 윤우 배우님은 실제 약으로 어떤 액체를 먹고 그렇게 찡그리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뭘 먹은 건가요? 빨간 약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때 감기 약인데 그때 그게 좀 많이 쓰고 뭔가 좀 새콤했는데 그거를 또 그냥 감기약이라고 표현을 하려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뭐 약간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좋은 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빌딩에 사는데 하촌을 원했던 유지의 자신을 위한 선택과 또 다른 나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성의 있게 고민하고 표현한 김윤아 배우의 멋진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평을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왔는데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의 식구들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아버지 앞에 꽃이 놓여져 얼굴이 안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의도하신 건지 모르죠. 정말 디테일하신 어떤 뭐 큰 의미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그 오브제들 배치하면서 그렇게 가려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되게 긴 식탁이었는데 자매들을 담는 샷하고
이제 그 가족 세 명들을 담는 샷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런 꽃을 이용해서 뭔가 네, 아빠 보통 이제 생각하는 아빠가 가장 권위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유민을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와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시 한번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그 식사 장면에서 이제 유지가 먹게 되는 돈가스와 스파게티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제가 사실 편의점 음식을 종종 먹게 되는데 이거는 편의점에서 봤던 어떤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떤 럭셔리한 어떤 느낌과는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음식은 어디서 조달을 하신 건가요, 감독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연출팀이 어디선가 구매를 했던 것 같고 그 약간 좀 가정적인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되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5명의 그런 가족들이지만 엄마랑 아빠는 항상 밤에 어딘가를 떠나고 K 장녀 유지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기울어지는 집의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가족들이라는 측면에서 좀 가정적이지 않은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고 싶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난해하다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편집과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식사 장면에서도 처음에 이제 유리잔이 깨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도플갱어 책을 읽어준 다음에 유지가 이제 나와서 바닥에서 이제 쓸어내는 장면이나 편지를 이제 서진에게 보내는 것도 추후에 이제 등장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편집이 약간 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띄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연결하는 부분에서 약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님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난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건 그 유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에 제가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구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선택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그런 편집 방식이나 그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서사 형태들이 이런 영화 전체의 톤 앤 매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해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어떤 예상은 했었지만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 그렸던 그림들을 위해서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저기 유지의 그 저기 분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약간 그 딱딱한 어떤 표현으로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김이나 배우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좀 어떤 디렉션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더불어서 그 저기 서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분신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곳에는 또 다른 서진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분신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끝나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 같이 유나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니 죄송해요. 그 저기 그 분신을 이제 연기할 때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그 다른 차원의 유지를 캐릭터를 잡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영상을 보면서 로봇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감독님과 상의를 하면서 로봇과 사람 사이 딱 그 중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처럼 딱딱하지만 또 로봇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내가 사는 네. 곳에 또 다른 서진이 있을까? 있긴 있는데 그게 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유지 배우님, 저기 유나 배우님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서는 감독님께 얘기를 들은 거에 제 생각을 보태자면 그 다른 차원은 싸우고 뭔가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서진이가 있긴 있지만 좀 상태가 싸우고 있거나 또는 아프거나 약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닐 거다라는 느낌으로 서진이가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관객분 질문 소화하자면 혹시 유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저는 그 사업가들이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사업가? 네. 그렇군요. 이제 배우분들한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영화 보고 나서 이 장면은 가장 좋더라. 뭐 이런 뭐 대사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윤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유지가 또 다른 차원의 유지와 그 구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바뀌는 그 장면인데 왜냐하면 유지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세계가 엄마는 자신의 학원을 보내주지 않지만 남동생의 사립학교는 보내주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또 그쪽 세계로 가면 그 유지의 삶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나오는 장면 아니지만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와 되게 내가 쪽에선 되게 답답하고 유지혁 대박 와 뭔가 아빠가 밥을 먹는데 다들 밥을 안 먹는 거 그걸로 기억하거든요. 뭐지? 부자들은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가지고 제일 와 정말 연출 엄청 잘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윤우 배우님 가장 뭐 좋았던 장면? 저는 유지 누나가 그 블랙홀 같은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계속 파헤쳐가면서 누나 부르면서 그 소리치잖아요. 그때 이제 저 마지막으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그거 찍는 게 어떻게 찍을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걸 못 봐서 너무 아쉬워. 그리고 헝거 2를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나이가 되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더 커서 이제 보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관객분도 질문을 좀 소화하고 싶은데요. 감독님께 질문인데 계급에 관한 우화와 흔치 않은 정서가 담긴 영화 잘 보았습니다. SF 장르의 특성상 관객이 영화의 세계관을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전 구상보다 시각적으로 괜찮게 나온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으시면 몇 개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하촌의 모습들을 뭔가 더 공간 디자인할 여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이미지랑 그리고 사립학교에서의 그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CG나 어떤 그런 걸 사용한 건 아닌 샷이었는데도 저는 그 계단샷을 좋아해가지고 그 되게 평범한 계단처럼 보이지만 그 앞 뒤에 붙은 씬들을 통해서 되게 높아 보이는 빌딩의 느낌을 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남고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집 안에 있는 그 창문들이나
구 안에서의 좀 더 제가 그 구 안에 있는 공간을 언더 더 스킨이나 기묘한 이야기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영화들처럼 좀 더 디테일한 묘사들을 조금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영화를 보면서 이 원형에 대한 구도 그렇고 그 계단신도 그렇고 좀 걸작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계단신 같은 경우는 영화계나 보신 분들은 아마 히치콕의 버티고 같은 영화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고, 원형의 구는 저는 그 안에서 물론 분신은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체를 만난다는 점에서 컨택트 같은 드니빌레브의 뭐 그런 부분도 떠올랐는데, 아, 감독님 엄청난 시네필이시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사실 이거 좀 궁금했는데, 제목이 헝거로 지어졌는데 사실 좀 그냥 딱 와닿는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어떤 그 대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제목분이 또 있으셨는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헝거로 지으시게 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제목들을 그 메모장에 많이 써놨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약간 문장형이었던 것도 같고 되게 그 문장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헝거라는 제목을 짓게 된 건 유지가 느끼고 있는 결핍들이나 그런 굶주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헝거라고 지었고,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들었던 노래들 중에 헝거라는 노래도 있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결합시키다 보니까 헝거라고 결정지었습니다. 그 마이클 패스벤더 배우의 주연의 어떤 그 헝거라는 작품도 있어가지고 사실 겹칠 수 있는데, 좀 용감하게 헝거라는 제목을 내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었고요.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일단 또 관객분의 어떤 그 질문을 소개하자면, 엔딩 크레딧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나리오상 설정에 맞는 과학적 근거 또는 이론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하이퍼큐브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뭔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것들을 좀 적용시켰다기보다는 그 과학 SF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서 제 시나리오가 그때 당시에는 단편 형태였어서 그 앞에 일상 이야기가 없고 그 뒤에 구랑 그 평행 우주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질문 소화하자면, 트럭이 달릴 때 찍은 씬이 너무 멋진데 비행기 타고 찍으신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위에서 찍었던 거는 그 드론으로 찍었어요. 요즘 드론 촬영이 매우 많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예산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용감한 연출, 좀 모호할 수 있지만 분명 뜯어보면 정말 다양한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고, 감독님의 전작인 신에게 보내는 편지나 블랙뷰티 같은 영화들은 그 N 포털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색해 보셔가지고 보시면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낼 수 있는지의 어떤 근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유튜브와 이제 인스타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검색해 보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연기 여러 이렇게 것들도 보여주시니까 꼭 한번 보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정민정 배우님과 김연아 배우님 지금 시험 기간이 곧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줬다는 거는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네는 그 주말까지 그 대구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바로 강릉군의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계속 자리해 주시고 계신데, 좀 관객과에 대하라는 게 뭐 생소할 텐데, 윤호 배우님 좀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많이 해본 거는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적게 해본 건 아니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심지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김연아 배우님, 정민님 배우님 다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랍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소감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좀 갖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짧게 정민정 배우님과 이제 윤아 배우님도 좀 들어보고 슬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어떠셨는지. 헝가를 촬영하고 또 저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진 걸 보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홍보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떨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관객분께서 추후에 후속작 예정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앞으로의 어떤 근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스포츠 선수의 얘기예요.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얘기고 일단 그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얘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인사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되게 생각보다 가까워가지고 좀 긴장돼서 좀 평소보다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해주신 질문들에 조금 더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개봉하고 관객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질문들도 저희 영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집 가면서 포토파이터도 들어와서 한번 좀 읽어보고 싶고 되게 상징으로 좀 가득하다고 볼 수 있는 좀 난해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어떻게 됐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서 좀 더 관객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음 영화는 좀 더 대중 영화로 좀 풀어보고 싶다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2인데 다음 주부터 시험이 연달아서 계속 있는데 그래서 저의 앞으로 생활은 일단 고등학교 학교 생활에 열중할 예정이고요. 연기는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연기 활동을 더 꾸준히 활발하게 하겠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때가 중1 때라 좀 경력도 많이 없었지만 이렇게 경력을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이제 언니처럼 엄청 잘하고 싶다는 욕심 엄청 많이 생겼고 이렇게 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꾸준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떨려서 말을 못했지만 이제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SF 장르가 저는 이때가 조금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중3이 되다 보니까 SF 장르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았다고. 이 헝거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무거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능은 거의 멘트가 거의 뭐 이미 스타예요. 모르신다는 멘트여가지고 너무 인상적이고요. 제가 카톡방에 이제 4월 30일 15시 30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하는 헝거 지브리가 한 번 더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 감독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말씀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더 많은 어떤 시간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헝거 계속 상영하고 있고 뭐 전국에 이제 독립예술영화관 그리고 뭐 멀티들 다 상영하고 있으니까 꼭 이제 신경 써주셔가지고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끝으로 일어나가지고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가지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